봄날의 창경궁은 고요했다. 정조는 서재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그의 나이 29, 즉위한 지 4년이 되었다. 전하, 잠시 쉬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홍국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아직 읽어야 할 것이 많다. 정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 수십 권의 책을 읽었고 밤늦게까지 국정을 살폈다. 잠은 언제나 부족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 트라우마는 정조의 평생을 지배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정조는 늘 긴장했다. 적들이 사방에 있었다. 노론 벽파는 그를 견제했고 왕권은 아직 확고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침전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나는 왕이다. 조선의 왕. 정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11살 때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목격했다. 8날을 뒤주 안에서 신음하다 죽어간 아버지. 그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아버지. 정조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복입니까? 왕위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저주였다. 정조는 늘 감시받았고 늘 의심받았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다. 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신하들은 나를 왕으로 떠받들지만 그들의 충성은 진심일까? 아니면 단지 권력에 대한 복종일 뿐일까? 정조는 외로웠다. 왕자는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곳이었다. 왕비 효의왕후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정략 결혼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다. 그녀는 정조를 왕으로 존중했지만 남편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다. 정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평생 사랑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일까?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고요한 궁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개혁을 위해? 백성을 위해? 아니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정조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다. 정조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사도세자가 어린 정조에게 쓴 편지였다. 홍아,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다.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정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죽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고 무력했습니다. 정조의 평생 과제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사도세자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병으로 고통받던 왕세자였다. 정조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를 역적으로 몰았던 당사자들이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 정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이 타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자신이 실패하면? 만약 자신도 아버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정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회가 열렸다.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전하, 탕평책을 더욱 강화하셔야 합니다. 한 대신이 아뢰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탕평책, 그것은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의미했다. 정조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알고 있었다. 대신들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입으로는 탕평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당파만을 생각했다. 이들 중 누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가? 누가 나라를 위하는가? 정조는 대신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손했지만 그 뒤에 숨은 생각은 알 수 없었다. 홍국영조차 믿을 수 있을까? 그는 나의 측근이지만 그도 결국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닐까? 정조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왕의 숙명이었다. 조회가 끝난 후 정조는 혼자 남았다. 넓은 어전은 텅 비어 있었다. 이 거대한 공간, 이 화려한 왕자.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외롭다. 정조는 왕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동료도 없다. 가족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당신도 정치적 존재다. 순수하게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다. 정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조는 30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몰랐다. 왕비와의 관계는 형식적이었다. 그녀와 밤을 보내는 것은 의무였지 즐거움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감정적 교류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조는 궁금했다. 책에서는 수없이 읽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왕이기 이전의 인간이다. 나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 나를 왕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약하다고 여겼다. 왕은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아니다. 나는 개인적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정조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정조는 알지 못했다. 그 운명의 만남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조는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는 내명부를 순시했다.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궁녀 성덕임이옵니다. 전하. 성덕임은 21살의 궁녀였다. 키가 작고 얼굴이 단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맑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눈빛. 정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이름이 성덕임이라 했느냐? 예, 전하. 성덕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궁녀에게 엄청난 긴장이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성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조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정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편안함? 아니면 친근함? 그는 이 여인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권력욕도 야심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순수함만이 있었다. 너는 무엇을 잘하느냐? 침선이옵니다, 전하. 바느질을 합니다. 그렇구나.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계속해서 성덕임을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다. 한 번 본 궁녀가 계속 떠오르다니. 그날 밤 성덕임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전하를 배웠다. 가까이에서. 성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왕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것도 눈을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전하의 눈빛은 슬펐다. 성덕임은 정조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왕이지만 동시에 외로운 사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덕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청송성 씨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양반이었지만 가난했다. 아버지는 하급 무관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덕임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했다. 너에게 제대로 된 혼처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덕임아, 너는 궁녀가 되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 길이다. 아버지가 죽은 후 16살의 성덕임은 궁녀가 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난한 양반가의 딸이 살아남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궁녀 생활은 힘들었다. 상궁들에게 구박받고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나 성덕임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덕임에게도 꿈이 있었다. 작고 소박한 꿈. 언젠가는 궁을 나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상궁이 되어 나이가 들면 궁을 나갈 수 있었다. 그때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싶었다. 작은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랑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궁녀다. 사랑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성덕임은 일찍이 사랑을 포기했다. 궁녀는 결혼할 수 없었고 사랑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규칙이었다. 그런데 오늘 왕을 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전하는 어떤 분일까? 사람들은 성군이라 하던데. 성덕임은 궁금했다.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정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한낱 궁녀일 뿐이다. 전하와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다. 성덕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정조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전하는 외로우신 것 같았다. 저렇게 높은 곳에 계시지만 혼자이신 것 같았다. 성덕임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연민? 동정? 아니면 다른 무엇? 나는 전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상한 생각이었다. 궁녀가 왕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덕임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그 후로 정조는 자주 성덕임을 불렀다. 처음에는 바느질 솜씨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 옷에 술을 놓아보아라. 예, 전하. 성덕임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교했고 수놓은 문양은 아름다웠다. 솜씨가 좋구나. 과찬이옵니다, 전하. 정조는 성덕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길어졌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청송성씨 집안이옵니다, 전하. 아버지는 무관이셨으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궁녀가 되었구나. 예, 전하.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입궁했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솔직함이 좋았다. 궁궐의 다른 여인들은 언제나 계산적이었다. 무엇을 말하면 왕의 마음에 들지, 어떻게 행동하면 총애를 받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성덕임은 달랐다. 그녀는 꾸밈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때로는 왕 앞에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다. 며칠 후 정조는 자신의 변화를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하다. 이것은 이상한 감정이었다. 정조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정조는 혼란스러웠다. 왕이 한 궁녀를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다. 나는 왕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조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성덕임에게 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조는 홀로 고민했다. 내가 그녀를 총애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녀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궁궐은 잔혹한 곳이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는 질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는 또 약점을 만드는 것이다. 적들이 그녀를 이용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정조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성덕임을 멀리해야 한다고. 그러나 가슴은 다른 말을 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평생을 왕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한 번도 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가? 정조는 갈등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한편 성덕임도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전하를 사모하고 있다. 성덕임은 스스로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나는 궁녀일 뿐이다. 전하는 나라의 왕이시다. 성덕임은 자신을 책망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이었다. 나는 분수를 모르는 것인가? 전하께서 가끔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저 심심풀이일 뿐이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성덕임은 스스로를 낮추려 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날 상궁이 성덕임에게 경고했다. 덕임아,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 너를 자주 부르신다. 다른 궁녀들이 질투한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하의 마음을 얻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을 더욱 화나게 한다. 성덕임은 두려웠다. 나 때문에 전하께서 곤란해지시면 어쩌지? 성덕임은 정조를 걱정했다. 자신 때문에 왕이 비난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정조가 그녀를 불렀을 때 성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앞으로는 소녀를 부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조는 놀랐다. 소녀 때문에 전하께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란 말이냐? 정조는 화가 났다. 그러나 동시에 감동했다. 성덕임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덕임아. 정조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전하. 성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상관없다. 소문도 비난도 두렵지 않다. 다만 너는 어떠냐? 소녀도 전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통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감정. 전하께서는 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십니까? 어느 날 성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시면 어찌하십니까? 정조는 놀랐다. 대신들도 감히 왕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직언하지 못하는데 이 궁녀는 자연스럽게 걱정을 표현했다.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전하께서 편찮으시면 백성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성덕임의 대답은 순수했다. 그러나 정조는 그 이면의 뜻을 알았다. 그녀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이 슬플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덕임아. 정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와 이야기할 때 행복하다. 이 무거운 왕관을 잊을 수 있다. 전하. 너는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준다. 전하는 왕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십니다. 성덕임의 말에 정조는 감동했다. 그렇다. 나도 한 사람이다. 왕이기 이전에. 그날 밤 정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성덕임과의 대화가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정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조정회의에서 한 대신이 보고했다. 전하께서 요즘 한 궁녀를 자주 부르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이 경들과 무슨 상관이냐? 전하의 모든 행동이 국사이옵니다. 사사로운 총애는 국정에 해가 됩니다. 정조는 분노했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었다. 대신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내가 덕임을 총애하면 그녀는 위험에 빠진다. 그리고 나도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정조는 혼자 고민했다. 나는 그녀를 포기해야 하는가?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왕으로서의 의무만을 다해야 하는가?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더 강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정조는 결심했다. 성덕임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만 조심해야 한다. 그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왕권도 지켜야 한다. 정조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왕이자 한 사람으로서 둘 다 성공할 수 있다. 성덕임도 결심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다른 상궁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경고. 덕임, 너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한 상궁이 말했다. 왕의 총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역사를 보라. 왕의 총애를 받은 여인 중 행복하게 산 이가 얼마나 되느냐? 성덕임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장희빈도 숙빈 최 씨도 모두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성덕임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전하는 외로우시다. 전하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 성덕임은 자신이 정조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나는 전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불행을 가져온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성덕임은 각오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정조 곁에 있기로. 1780년 가을, 정조는 성덕임을 승은상궁으로 삼았다. 이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궁녀를 의미했다. 전하, 성씨를 승은상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까? 홍국영이 물었다. 그렇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후궁을 두시지 않으셨기에. 정조는 사실 후궁을 거의 두지 않았다. 왕비 효의왕후와의 사이도 원만하지 못했다. 정조는 여색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국정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성덕임은 달랐다. 그녀는 정조에게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덕임아. 정조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예, 전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내가 옆에 있으면 이 무거운 왕관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다. 성덕임은 눈물을 글썽였다. 전하, 너는 나에게 권력을 바라지 않고 지위를 탐하지 않는다. 그저 순수하게 나를 대해준다. 그것이 고맙다. 정조는 성덕임의 손을 잡았다. 내 곁에 있어 주겠느냐? 예, 전하. 제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전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정조에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교감이었다. 1781년 성덕임은 정조의 아이를 임신했다. 정조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다. 덕임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예, 전하. 걱정 마십시오. 정조는 매일 성덕임을 찾았다. 국정이 아무리 바빠도 그녀를 보는 시간만은 빼놓지 않았다. 오늘은 무엇을 하였느냐? 아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전하. 성덕임은 작은 저고리를 보여주었다.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작은 옷. 내가 태어날 아기를 위한 것이구나. 예, 전하.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올 줄이야. 정조는 평생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늘 위험 속에 살았다. 그러나 성덕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덕임아,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느 날 정조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내가 만약 평범한 양반이었다면 우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성덕임은 고개를 저었다. 전하께서는 왕이십니다. 하늘이 내신 임금이십니다. 그것이 전하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때로는 무겁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훌륭하신 임금이십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사랑합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손을 꼭 잡았다. 너만은 내 편이 되어다오. 온 세상이 나를 등져도 너만은 내 곁에 있어다오. 예, 전하. 언제까지나? 1782년 음력 4월 성덕임은 아들을 낳았다. 정조는 그 아이에게 문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문효. 문은 문명의 문, 효는 효도의 효. 이 아이가 학문을 사랑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정조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덕임아, 고맙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어서. 전하. 성덕임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덕임이 총애를 받자 궁궐 안에서 질투가 시작되었다. 저 천한 궁녀 출신이 전하의 총애를 독차지하다니. 왕비 효의왕후는 분노했다. 그녀는 정조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들도 없었다. 그런데 궁녀 출신이 아들을 낳았으니 배 아픈 일이었다. 성씨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비의 측근이 물었다. 지켜보아라. 기회가 올 것이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도 성덕임을 좋게 보지 않았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였다. 그녀는 정조를 미워했고 정조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 제거하고 싶어 했다. 성씨가 아들을 낳았다고? 예, 대왕 대비마마. 새손으로 책봉될 가능성은? 왕비마마께서 아드님을 낳지 못하셨으니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정순왕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막아야 한다. 궁녀 출신의 자식이 새손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노론 벽파 대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하께서 성씨에게 빠져 계시다. 이것은 국정에 방해가 된다. 성씨를 멀리해야 한다. 심한지가 상소를 올렸다. 전하, 후궁의 총애가 지나치면 국정이 흐트러집니다. 성씨를 멀리하소서. 정조는 분노했다. 경들은 내 사사로운 일에까지 간섭하는가? 사사로운 일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사이옵니다. 정조는 상소를 물리쳤다. 그러나 압력은 계속되었다. 1782년 가을, 정조는 성덕임을 의빈으로 책봉했다. 의빈은 종이품 후궁의 품계였다. 이제 너는 의빈이다. 전하,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과분하다니. 너는 내 아들을 낳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지위다. 그러나 정조는 알고 있었다. 이 책봉이 의빈 성씨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궁궐은 전쟁터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음모가 있다. 정조는 의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처소에 믿을 만한 상궁들을 배치하고 음식도 모두 검사하게 했다. 전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덕임아, 궁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다. 조심해야 한다. 의빈은 정조의 걱정을 이해했다. 그녀도 궁궐 생활이 오래되어
그 속의 권력 다툼을 알고 있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조심해라. 누구도 쉽게 믿지 마라. 의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덕임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잔혹한 궁궐에서 1786년 음력 4월 5일 비극이 일어났다. 전하, 원송께서 편찮으십니다. 급보가 들어왔다. 정조는 황급히 달려갔다. 무녀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겨우 5살 된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기 힘들어했다. 무녀야, 무녀야. 정조가 아들을 안았다. 그러나 무녀는 눈을 뜨지 못했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어이들이 와서 진맥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이미. 안 돼, 안 돼. 정조는 절규했다. 그의 품 안에서 무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정조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하,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아니다. 아직 안 된다.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다. 왕으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 왜 하늘은 이렇게 잔인한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아이를 앗아가는가? 정조는 하늘을 원망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내가 덕임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녀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정조는 자책했다. 아들의 죽음이 암살이라고 확신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 덕임을 괴롭히기 위해.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다.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왕이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다. 그런데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 정조는 무력감을 느꼈다. 왕권이 무슨 소용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의빈이 뛰어왔다. 무녀야, 우리 아기, 아가야. 의빈은 아들의 시신에 매달려 통곡했다. 전하,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를. 정조도 눈물을 흘렸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위엄도 모두 잊고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울었다. 무녀야,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의빈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그녀의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기른 아이, 내 품에 안고 재우던 아이. 의빈의 머릿속에는 무녀의 모습만 떠올랐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재롱 부리던 모습. 어마마마, 저 배고파요. 어마마마, 이 꽃 예쁘죠? 어마마마, 저 어마마마 사랑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 의빈은 하늘을 원망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했다. 내가 궁녀로 남았어야 했다. 전하의 총애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우리 무녀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의빈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무녀의 장례가 치러진 후 정조와 의빈은 함께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덕임아. 정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무녀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왕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너와 무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오만이었다.
의빈은 정조를 끌어안았다. 전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를 사랑한 것을, 무녀를 낳은 것을. 비록 무녀를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조는 의빈의 말에 감동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잃고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덕임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저 전하를 사랑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그들의 슬픔은 깊었지만 함께 나누면서 조금은 견딜만해졌다. 그날 밤 정조는 혼자 무녀의 영정 앞에 앉았다. 무녀야. 정조는 아들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정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약속한다.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아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정조의 눈빛이 변했다. 너를 죽인 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응징할 것이다. 정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내 동생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조는 다짐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의빈도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무녀야, 어마마마가 왔다. 의빈은 아들의 초상화에 말을 걸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하늘나라에 있니? 거기는 춥지 않니? 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마마마는 너를 다시 안아보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의빈은 아들의 초상화를 가슴에 안았다. 무녀야, 어마마마는 살아야 한다. 전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 의빈은 결심했다. 너의 죽음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마마마는 강해질 것이다. 의빈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어마마마는 열심히 살 것이다. 무녀의 죽음은 의문이 많았다.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지만 정조는 의심했다. 이것은 암살이다. 누군가 내 아들을 죽였다. 정조는 철저히 조사를 명했다. 그러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궁궐의 암살은 늘 그렇듯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의빈은 아들의 죽음 이후 무너졌다. 그녀는 하루 종일 울었고 밥도 먹지 않았다. 덕임아, 제발 먹어라. 이러다 너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전하,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아이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정조는 의빈을 끌어안았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왕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그들의 슬픔은 궁궐을 가득 채웠다. 무녀의 죽음 이후 정조와 의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슬픔을 함께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다. 덕임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산책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전하, 저는 무녀도 내가 계속 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것이다. 의빈은 천천히 일어났다. 정조와 함께 후원을 걸었다. 전하, 무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우리가 죽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의빈은 눈물을 닦았다. 1790년 음력 6월 18일 수빈 박씨는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훗날 순조가 된다. 정조는 갓난아기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무녀야, 내 동생이 태어났다.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의빈도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정조는 이 아들을 각별히 아꼈다. 매일 아기를 보러 왔고
손수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공이다. 훗날 큰 공을 세울 아이다. 의빈은 정조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늘 불안했다. 무녀처럼 되면 어쩌지? 이 아이마저 잃으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1800년 순조는 10살이 되었다. 정조는 마침내 결심했다. 공을 세자로 책봉한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왕비마마께서 계시는데 어찌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십니까? 노론 벽파 대신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정조는 단호했다. 왕비는 아들이 없다. 공은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당연히 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후궁 소생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결정이다. 정조의 권위로 반대를 눌렀다. 순조는 세자로 책봉되었다. 정조는 아들이 세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공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조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으면 순조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나는 서둘러야 한다. 공이 안전하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정조는 밤낮으로 일했다. 개혁을 추진하고 세력을 키우고 순조를 보호할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은 부족했다. 1800년 음력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쓰러졌다. 전하, 전하.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정조의 병은 심각했다.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었습니다. 정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생각은 명료했다. 나는 죽는구나. 49에. 정조는 자신의 생을 돌아보았다. 나는 좋은 왕이었는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는가? 백성들을 위했는가? 정조는 자문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충분했는가? 모르겠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떠올렸다.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정조는 무뇨세자를 떠올렸다. 무뇨야, 아비가 간다.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했다. 그리고 순조를 떠올렸다. 공아,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내가 아직 어린데. 정조는 걱정이 되었다. 순조는 겨우 11살이었다. 이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 조정의 권력 다툼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의빈 자신을 떠올렸다. 덕임아, 미안하다. 너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다. 정조는 의빈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사랑을 고백한 날, 무뇨가 태어난 날. 너는 내 삶의 빛이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왕으로서만 살다 죽었을 것이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덕임아, 사랑한다. 진심으로. 의빈이 달려왔다. 전하, 전하, 정신을 차리세요. 정조는 힘겹게 눈을 떴다. 덕임아. 예, 전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하, 사랑한다. 덕임아, 너를 사랑했다. 정조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향년 49이었다. 의빈은 정조의 시신에 매달려 통곡했다. 전하, 전하,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의빈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하, 전하께서 가셨다. 의빈은 정조의 손을 잡았다. 아직 따뜻했지만 이미 생명은 떠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하 없이? 의빈의 삶에서 정조는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나도 함께 죽고 싶다. 전하를 따라가고 싶다. 의비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정조의 빈소가 마련되었다. 의비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다. 전하. 의비는 정조의 관 앞에 앉아 말을 걸었다. 저는 전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전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의비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비는 눈물을 흘렸다. 정조가 죽자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섭정을 시작했다. 11살의 순조는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이제 권력은 우리 것이다.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와 손잡고 정조의 개혁을 모두 뒤엎었다. 의비는 궁궐의 외진 곳으로 쫓겨났다. 의비는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말라. 대왕대비마마, 제가 언제 정사에 관여했습니까? 저는 그저 입 닥치거라. 내가 전하를 홀렸기에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이다. 의비는 궁궐의 외진 처소에서 혼자 지냈다. 이곳은 감옥이나 다름없다. 의비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전하, 보고 싶습니다. 전하께서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의비는 매일 정조를 그리워했다. 그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았다.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진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의비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면 의비는 정조가 쓴 편지를 읽었다. 낡고 해진 편지였지만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덕임에게, 너는 내 삶의 빛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내가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너와 조용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왕이고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나? 의비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세월이 흘러 1822년 의비는 50세가 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궁궐에서 보냈지만 행복한 시간은 정조와 함께했던 그 짧은 순간뿐이었다. 전하. 의비는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다. 정조가 생전에 그녀에게 쓴 편지였다. 나는 전하를 22년이나 기다렸다. 의비는 생각했다. 그 시간이 길었지만 견딜만 했다. 전하와의 추억이 있었기에. 의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만발해 있었다. 전하와 처음 만난 것도 봄날이었지. 벌써 42년 전 일이다. 의비는 미소 지었다. 나는 행복했다. 전하를 사랑했고 전하께 사랑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의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이제 곧 전하를 만나러 갈 것이다. 의비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전하,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1822년 음력 9월 14일, 의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었다. 오직 미소만이 입가에 어려 있었다. 전하, 이제 갑니다. 기다리셨죠? 의빈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저승에서 의빈은 정조를 만났다. 전하, 덕임아, 오래 기다렸다. 정조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조는 의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예, 전하.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곳에는 무뇨세자도 기다리고 있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무뇨야. 세 사람은 포옹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의빈성 씨와 정조의 사랑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정조는 조선의 개혁군주로, 의빈은 그의 사랑받은 후궁으로. 그들의 사랑은 권력과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순수한 감정이었다.
정조에게 의비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왕관을 벗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의빈에게 정조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였다. 그들은 무녀를 잃는 아픔을 겪었고 순조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정조가 죽은 후 의빈은 22년을 더 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정조를 그리워했고 역사는 그들을 왕과 후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깊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지키려 했고 함께 슬퍼했다. 이것이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다. 궁궐이라는 차갑고 잔혹한 공간에서 피어난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